안녕하세요. 머니네버슬립 짐즈 에디터입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22일 장 마감 이후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에 테슬라의 2025년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가타부타 할 거 없이 바로 숫자로 넘어가면요. 온통 이 빨간불밖에 들어오지 않는 여러모로 다소 부진한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193억 3,500만 달러를 나타내면서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한, 즉 역성장을 했고요. 조정 주당 순이익 역시 0.27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마이너스 40%를 나타냈습니다. 이 매출과 수익성 둘 다 LSEG가 집계한 애널리스트 평균 전망과 비교해도 훨씬 더 이를 하회하는 수준이었어요. 매출은 거의 20억 달러 가까운 미스를 냈고요. 주당 순이익 역시 정말 큰 폭의 미스를 기록했죠. 순이익은 4억 9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마이너스 71%나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 마진율은 오히려 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은 감소한 수치를 보여주긴 했지만요. 이 시장 전망과 비교하면은 조금 소폭 높은, 다시 말해 애널리스트들이 마진이 더 떨어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괜찮았던 그런 마진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은 이 규제 크레딧을 제외한 차량 마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아무래도 규제 크레딧은 좀 그 변동성이 있는 요소이다 보니까 좀 더 이게 더 펀더멘털에 가깝다라고 하면서 자동차 자체의 마진을 많이 보는 편인데, 이 차량 마진에 있어서는 0.7%포인트라는 뭐 그래도 꽤 준수한 수준으로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을 상회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이던스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가이던스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워낙에 지금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다 보니까 2분기 실적 발표 때 돼서 2025년 연간 가이던스를 새로 제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넘어갔어요. 여기까지만 들어보면은 정말 최악이었던 실적 발표 같습니다. 이번 당장 분기 매출, 순이익, 영업이익 모두 다 최악으로 나왔고,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너무 크게 감소를 했으면서 가이던스도 없다?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야, 주가가 급락했어야 할 것 같죠. 그런데 이게 웬걸 장 마감 후 실적 발표를 한 테슬라의 주가는 5%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정규장에서의 상승분까지 합치면은 정말 큰 폭의 일일 상승을 기록을 한 것이죠. 좀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했던 것은 이 실적 부진이 굉장히 예상되었던 부진이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테슬라는 현지 시간으로 4월 2일 생산 및 인도량 실적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크게 감소한 생산량 및 인도량을 기록한 바 있었습니다.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16.33%나 줄어들었었고요. 인도량 역시 약 13% 줄어든 정말 큰 미스를 기록을 했었죠. 이때부터 이미 실적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사실은 시장 관계자 모두가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모두가 이미 예상하고 있는 어떤 내용이라면은 그것이 설령 부진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까지 큰 충격을 주지 않는 것이 이 월스트리트입니다. 경제학자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예측 가능성이니까요. 오히려 이 매출과 수익성이 안 좋아질 것이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기대보다 좋았던 마진, 모두가 안 좋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 안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기대보다는 소폭 좋았던 이 마진이 나와준 덕분에 시장은 이를 도리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묘한 아이러니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유념해야 할 점은 테슬라의 차량 마진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 이거는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나온 이 수치가 결코 긍정적인 수치는 아니라는 것이죠. 기대보다 조금 좋았을 뿐이지 감소는 감소입니다. 두 번째로 이날 실적 발표 후 테슬라의 주가가 반등한 이유는 이 어닝콜에서 일론 머스크가 직접 나서서 테슬라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우려, 각종 리스크에 대해서 좀 답을 제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도지 리스크에 대해서 입을 열었어요. 일론 머스크는 다음 달부터 자신이 도지에 할애하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drop significantly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어닝콜에서 도지에서의 굵직한 일들은 모두 끝이 났다. 5월부터는 도지에 할애하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 거고, 대신 대통령이 원하고 유용하다고 생각되면은 그 이후에 정부 일에 한 일주일에 하루 혹은 이틀 정도만 쓸 거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 어닝콜을 시작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가장 먼저 한 발언이 바로 이 도지 관련한 발언이었어요. 이 사회자로부터 발언을 넘겨받고 안녕하세요, hello everyone 인사를 마치자마자 한 말이 바로 도지와 관련한 내용이었는데요. 그만큼 일론 머스크 본인도 이 도지 활동에 시간을 많이 뺏기는 것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워낙에
주 7일 바쁘게 일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은 도지에서 물러난 이후에 일주일 하루 이틀 정도 더 정부 일에 시간을 쓴다고 해도 어느 정도 테슬라에 대한 헌신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나간 실적 프리뷰 영상에서도 이번 실적 발표 때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들 이것들이 있다라고 몇 가지 짚어드렸잖아요. 그와 관련한 내용이 거의 다 다루어졌습니다. 프리뷰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론 머스크는 현재 이 Special Government Employee SGE로서 도지의 수장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SGE는 1년 중에 130일 넘게 이 근무를 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미국 내무부에서 명시가 되어 있죠. 다시 말해 다음 달이 되면 일론 머스크가 도지 수장에서 내려오게 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본인의 입으로 한 번 더 이를 재확인해 줌으로써 좀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저희 프리뷰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365일이라는 기한이 다 차고 나면은 다시 말해 내년이 되면은 언제 또 다시 도지로 복귀할 수도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게 이 조항인 만큼 이 도지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놓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도지는 2026년 7월까지 계속되는 기관이니까요. 다음으로는 저가형 모델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실적 자료에서 이 무역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지금 거시경제 환경이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을 고려하면은 affordable option, 이 저가형 전기차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회사적으로 저가형 전기차의 출시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확인을 한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 로이터에서 실적 발표 전 테슬라의 이 저가형 모델 Y가 좀 지연이 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온 바가 있었거든요. 원래 올해 상반기 중으로 출시하기로 했던 이 저가형 전기차가 몇 개월 밀려서 올해 3분기나 정말 늦으면 내년 초에나 돼야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테슬라가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테슬라의 바이바프 타네자 CFO는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전략은 최고의 제품을 경쟁력 있는 가격에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우리가 저가형 모델에 집중하는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생산의 시작은 6월로 예정되어 있다. 올해 상반기 중 생산 시작하는 것 그대로 갈 거다라고 확인을 해주었고요. 테슬라의 차량 엔지니어 부사장인 라스 모라비 역시 당초 예상보다 생산 속도가 다소 느려질 수 있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파이널 이슈들, 이 라스트 미닛 이슈를 좀 경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업계가 겪고 있는 혼란을 감안하면은 이것이 특별히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시한 일정 내에 생산을 시작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확인을 했죠. 그는 최우선 목표는 기존의 공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새로운 라인을 신설하기보다는 기존 라인에서 가능한 만큼 설계와 폼팩터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번 올해 상반기에 나오게 될 저가형 차량이 완전히 새로운 폼팩터, 어떤 로보택시 기반의 폼팩터를 적용한 그런 차량이 나오는 게 아니라 모델 Y나 모델 3의 라인에서 생산이 되는 그런 차량이 될 것임을 암시한 것이죠. 아주 단순히 요약하면은 로이터 보도에 대해서 아니다, 제 시간에 나올 거다 라고 반박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 관세 및 거시경제 환경에 대한 테슬라의 대응에 대해 알아봅시다. 계속해서 고율의 관세를 가지고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트럼프인데요. 이 관세 정책에 의해서 가장 크게 타격을 입는 섹터를 꼽아보자면은 단연 자동차 섹터가 대표적으로 꼽힙니다. 자동차 섹터가 있는 타격이 어느 정도냐면요. 미국 자동차 산업을 대표하는 6개 주요 단체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연합을 해서 5월 3일부터 발효 예정인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를 반대하는 그런 공동서항을 트럼프 행정부에 보냈을 정도예요. 이 6개 기관이 하나로 마음을 모으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입을 모아서 이 관세의 여파가 너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이 완성차 업체는 당연히 관세로부터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는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관세 영향을 가장 덜 받는 기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프리뷰 영상과 이전 여러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미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테슬라 차량은 북미에서 조립이 되거든요. 북미에서 조립이 되는 차량인 만큼 수입에서 발생하는 관세가 존재하지 않게 되겠죠. 포드나 스텔란티스, GM 등 다른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관세 타격이 적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테슬라가 관세 타격이 아예 없냐? 그것은 아닌 게 북미에서 판매되는 모든 테슬라 차량의 최종 조립지가 미국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부품을 공수하는 것은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에서 분명히 들여오고 있는 비중이 꽤나 있거든요. 일론 머스크 역시 이번 실적 발표 워닝콜에서 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지역화 전략을 수년 동안 추진을 해왔고 미국 내 차량 라인업을 보면은 가중 평균 기준 약 85%가 USMCA 기준을 충족한다. 이 USMCA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 협정을 뜻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우리가 완전히 관세로부터 면역이라는 것을 뜻하진 않는다. 5월부터 발효될 자동차 관세가 도입되면은 테슬라의 수익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관세 타격은 분명히 존재한다 라고 명시를 했어요. 또한 이 트럼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관세 결정은 전적으로 대통령 권한이다. 대통령께 조언을 드릴 것이고 대통령 역시 나의 의견을 경청하겠지만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대통령 본인의 몫이라면서 그 나바로를 굉장히 크게 강력하게 비판했던 것과 달리 트럼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이 트럼프에게 낮은 관세가 경제 번영에 일반적으로 유리하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 앞으로도 고관세보다 저관세를 옹호할 것이지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 관세와 관련해서 테슬라 역시 수익성에 타격을 입는 것을 피할 수 없는 만큼 그리고 앞서 수치를 통해서 보였던 것처럼 테슬라의 차량 마진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도 이 관세 이슈는 좀 유의 깊게 살펴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좀 한 가지 재미있었던, 그렇게까지 이번 오늘날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이 테슬라의 비전을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자율 배송의 시작을 알린 것이었어요. 일론 머스크는 올해 안으로 스스로 배송하는 모델 Y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테슬라는 지금도 이미 공장 내에서는, 공장 부지 안에서는 이 모델 Y의 차량 출고가 이루어질 때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해서 자기가 가야 하는 위치로 이동을 하거든요. 여기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운전자가 없이 그냥 자동차들이 자율주행으로 공장에서 나와서 다음 장소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이와 같은 시스템을 단순히 공장 내에서 A부터 B 지점에 이동하는 데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차량의 출고 과정에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해 제가 미국에 사는 거주민이었다면은 모델 Y를 주문했을 때 이 모델 Y를 픽업하기 위해서 혹은 누군가 배달을 해주기 위해서 추가적인 어떤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조금도 없이 그냥 프레몬트 공장에서 내 집 앞까지 모델 Y가 스스로 도착해준다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셀프 배송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동안 이 FSD 주행거리가 누적적으로 35억 마일을 이미 돌파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주행 데이터가 쌓인 만큼 정말 테슬라의 자율주행 완성도는 날이 갈수록 좀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이런 자율배송 서비스, 또 로보택시 서비스가 시작이 되었을 때 테슬라가 사회에 어떤 반향을 일으키게 될지 또 지켜보는 것도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어닝콜 때 존재하지 않았던, 그렇기 때문에 더욱 중요했던 내용 한 가지만 짚어보고 어닝콜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지난 2014년 3분기 실적 발표 때는 다음 해의 전망을 이야기하면서 2025년에는 전기차 사업부가 다시 성장 국면에 접어들 거다. 20에서 30%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자신감 있는 그런 전망을 제시했었는데요.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화되었습니다. 2024년 4분기 실적 발표 때는 전기차 사업부가 성장은 할 것이지만 변수가 다양하다라고 좀 더 완화된, 조금 더 보수적으로 태도를 변경시켰고요. 이번 2025년 1분기 실적 발표에 와서는 아예 말이 없어졌습니다. 이 성장 내러티브가 사라진 것, 전기차 사업부의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불투명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투자자로서 꼭 유념해야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실적 발표 월스트리트는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가장 먼저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이분 대표적인 테슬라 강세론자로 유명하죠. 그는 이번 실적에 대해서 숫자만 보면은 재앙이었다. 인도량을 봤을 때와 똑같은 코멘트입니다. 이 숫자만 보면 재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어닝콜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숫자가 아니라 머스크가 테슬라 CEO로 다시 헌신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것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는 도지 업무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이걸 당장 내려놔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던 인물이기도 한데요. 그런 부분에서 머스크가 다음 달부터 도지에 할애하는 시간을 급격히 줄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죠. 로스캐피털의 크레이그 어윈 애널리스트는 이번 실적이 지저분할 것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었고 비밀도 아니었다 라면서 오히려 인도량이 크게 감소한 것에 비해서 이 마진을 선방했다는 점은 좀 꽤나 괜찮게 보이는 지점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저희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테슬라 매출에 있어서는 거의 20억 달러에 가까운 진짜 큰 폭의 미스를 냈고 EPS 역시 상당히 큰 수준으로 어닝미스를 기록했는데 이 마진율에 있어서는 오히려 애널리스트 전망보다 더 좋은 마진을 기록했잖아요. 흔히 이 규모의 경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생산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수익성이 좋아지는 것이 통상적인데
매출에서 미스를 내고 인도량 및 생산량에 있어서 크게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진은 도리어 개선되었다? 생산 규모를 줄여도 마진이 늘어날 만큼 정말 효율성이 좋아졌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반증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다만 모두가 이렇게 어떤 마진이라는 수치 하나만 놓고서 이번 테슬라 실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모로 우려를 표하는 의견도 있어요. 이거는 당장 어제 나온 말은 아니고 지난 1월에 나왔던 코멘트를 2개 정도 가져와 봤는데요. 먼저 JP모건의 라이언 브링크만의 코멘트입니다. 그는 테슬라의 주식은 펀더멘털과 완전히 분리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클레이즈의 댄 레비 애널리스트 역시 테슬라가 계속해서 이 슈퍼차지된 내러티브를 내놓고 있는데 전망치 이거 누가 신경 쓰냐 라면서 굉장히 냉소적인 코멘트를 했던 바가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 실적이 이렇게나 안 좋게 나왔는데도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것, 그 내러티브를 보고 기대감을 갖는다, 주가가 그것 때문에 오른다 라는 거에 대해서 좀 꼬집은 겁니다. 저희 이번 영상 시작하면서 살펴본 것처럼 테슬라의 실적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어느 것 하나 긍정적으로 볼 게 없었어요. 다 감소를 기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가 어닝콜에서 한 발언 때문에 주가가 급등했다는 것은 분명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약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지점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테슬라의 2025년 1분기 실적 발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이번 어닝콜에서 우리는 죽음의 문턱까지 이른 적도 여러 번 있다. 지금은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라면서 지금 주가가 반토막 상황을 놓고 괜찮다. 지금 재무 건전성도 좋잖아요. 사실 테슬라. 지금은 그렇게 큰 위기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는데요. 정말 일론 머스크가 그의 약속처럼 많은 것들을 이루어가면서 다시금 테슬라의 주가 부양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